가난했었고 난들 단우 외치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상을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낮아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않았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여온 그 어떤 선거 방송에서보다 선명하고 시원하게 4.7 재보궐선거의 각종 데이터와 선거 상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네, 성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요즘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제한된다는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다시 일부 송출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재난 문자가 너무 많다. 네. 뭐 잘 오니까 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엄청 피로감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정보를 보내야 된다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매일 한 차례씩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자치단체장이 좀 급하다.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려야겠다. 이거는 먼저 보내고 나중에 소명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뭐 손을 자주 씻읍시다 내지 뭐 의미도 알 수 없는 여러 차례 확진자 뭐 이런 거는 좀 제한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필요한 정보는 꼭 받아야겠죠. 네. 자, 오늘 신청곡은요. 어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네. 러블리 이나님께서 요청해주신 G.O.D의 어머님께 틀어드렸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계신데 러블리 이나님의 어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채팅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네. 강민수님이 스트레이트 대신 예전에 시사 매거진 2580 보고 있대요. 이거 찾기도 힘든데. 예. 저는 제가 했던 거 찾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봤어요. 저 오. 예전에 너무 예전이기도 한데 좀 예전이라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MBC 충북에 가서 영상 제작 무료 교육 받으러 가신대요. 이세희님은 자꾸 저 어디 가냐 그러는데 집에 갑니다. 5981님께서 모레 신청곡으로 그때 또다시 신청해 주셨고요. 네, 제가 캡처해놨어요. 모레면 내일 말고 이제 모레 맞는 거죠? 내일 신청곡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내일도 받긴 받습니다. 여러분. 네네. 예. 적당한 게 있으면 저희가 골라서 틀어서 드릴게요. 홍대에 지금 사람 엄청 많대요. 홍대 상상마당에. 그쪽에 뭐 유세가 있나요? 네, 박영선 네. 후보자 지금 지지 시사타파 방송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성지영 기자 블라우스 잘 어울려요. 홍승표님께서 삐까번쩍 분위기 감사합니다. 화사해졌다. 봄이 오긴 왔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과 이제 오늘 아무래도 정치 시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프리 초대석 오늘의 고정 코너로 떠나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정치부 기자들과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풀어봅니다. 오늘 정치팀 이기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시 모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선거가 진짜 딱 하루 남았어요. 네, 내일 시작하죠. 엄청 바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아닙니다. 익숙해진 것 제가 같은데. 듣기로는 더 바쁘셨다. 저희도 나름 특집을 준비하느라 바쁘긴 했습니다. 네. 네네. 판세 좀 전망을 해볼까요? 3%포인트가 박빙이다. 아니면 15%포인트의 여유로운 승리다. 이렇게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던데요. 네, 각자 약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각차가 상당히 크죠. 동상이몽의 현장이죠. 사실은. 네, 그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야권은 이제 승리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분노한 민심이 투표소로 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고요. 네. 여권은 선거 중반부터는 뭐 열세를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사과를 하고 그래도 원조 투기 세력을 뽑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래서 화난 건 사실이지만 저쪽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양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선대위 부위원장의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하셨죠? 네, 듣고 오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시죠? 보고 네. 오시죠? 3% 내외의 박빙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죠.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부동층이 2, 3일 전에는 표심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와중에 네. 이기주 기자 나올 때마다 어깨 좋다고 등발 좋다고 지금 어디에 마종물님이 나오는 건가요? 댓글로요. 이기주 기자님은 여기. 형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셨어야 된다고 칭찬이 뭐 평소 운동을 좀 어깨가 하시나요? 바다라고 지금 계속 오네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로. 민망한데. 뭐 운동을 하셨나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예측을 내놓고 있긴 하네요. 네, 그 야당이 워낙 지금 압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흔히 말하는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 네. 각 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다 보니까 그 결과를 자기들 내부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야당은 뭐 두 자릿수 이상, 뭐 15% 이상, 포인트 이상의 그 압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길 거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1%포인트 아니면 3%포인트 이렇게 박빙 승부를 예측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 만나본 분들도 처음에는 격차가 많이 날 줄 알고 뭐 이번엔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당에서 1%포인트의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한 표 가서 보태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전략을 민주당은 노린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결집을 시키는 거죠. 네, 집토끼들을. 그래서 집토끼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요. 네. 내일 선거날 이제 저희 MBC도 선거 방송을 시작을 할 텐데 네네. 선거 방송에도 중책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중책은 다른 분들이 맡았고 저는 좀 중책 옆에 것들을 맡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 시각 전후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 또 판세 전망을 같이 이제 앵커분들과 해보는 역할을 이학수 맡았고요. 기자랑 같이 네. 하죠. 네네. 이게 출구조사가 재보궐선거가 투표가 8시까지니까 네. 출구조사는 그 이후에 한 8시 15분 이렇게 발표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투표 시간도 이제 감안을 해서 네. 8시 15분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시간이 저희는 또 뉴스데스크 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종명 앵커가 진행하는 특집 뉴스데스크로 개표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방송 뉴스룸은 이재은 아나운서 그리고 김재영 앵커가 진행을 하고요. 네. 또 MBC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적중 2021. 네. 선거 결과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고 그럼요. 가장 네. 빨리 그렇죠. 적중시킨다는. MBC 특유의 그 선거 예측 시스템. 네, 그 내일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 판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내일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선거 CG 하면 또 MBC 아니에요? 아, 그렇죠. 고퀄이. 네. 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픽에서는 MBC를 따라올 뭐 방송사가 없다는 얘기가 거의 뭐 중론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택배 상자, 공성전, 야구, 거인 뭐 이런 포맷들이 있대요. 키워드만 들어도 뭔가 약간 굉장히 흥분이 되고 설레는데요. 네, 그 뭐 저번에 성기단 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아주 고퀄일 것 같아요. 이 네. 이름부터 공성전, 거인 그렇죠. 이런 거 바로 네네. 다양한 CG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이어서 100분 토론도 내일 이어진다고 해요. 네. 신경민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출연하신다고 하는데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이사이의 특집으로 찾아뵙습니다. 프리데스크 내일 6시 반부터 하고요. 적중 2021 끝난 다음에 이어서 100분 토론 전까지 1, 2부로 저희도 디지털 개표 방송하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유튜브는 쭉 열려 있으니까요. 쭉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깨알같이 홍보하고 깨알같이 홍보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네. 그럼 내일은 여긴 누가 출연하시나요? 여기는 네 여러분이 출연하십니다. 네. 저희 비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저희는 네. 대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였고 아무래도 계속 이제 선거를 팔로우 하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야당을 출입을 하다 보니까 네. 야당 유세장에서 가장 달라진 건
뭐 1년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당 유세장에서 젊은 층이 많이 보였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흔히 말하는 2030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2030 세대가 좀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번에는 보이면서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고무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뭐 국민의힘 유세장에는 뭐 나이 드신 분들 또 태극기 부대 일명 그렇게 불리는 분들이 많이 모였다 하면 이번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였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또 시민 유세단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발언들 네. 유튜브에서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네. 뭐 꼭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현상을 박영선 후보가 자초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20대들에게 역사적인 경험치가 낮다 이런 발언을 또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평가를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동산이나 영끌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많이 최근에 들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조금 젊은 층에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2030과 젊은 층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흔히 말하는 샤이 진보라고 많이 명명을 이번에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샤이 진보라는 그 진보 성향의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1% 포인트의 박빙승부 이렇게 얘기도 했고 특히 오늘은 박영선 후보가 그 노회찬 전 의원으로 상징되는 6,411번 버스를 타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집토끼 이런 그 지지층의 결집을 또 호소하기도 했고 어제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선거 일정을 서울 서남부 또 서부권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 위주로 돌면서 민주당 또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젊은 층을 두고 지금 아까 댓글에서도 홍대 상상마당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라고 네네. 글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오늘 마지막 일정을 홍대 또 마포 이런 쪽에서 이제 유세를 좀 벌이고요. 젊은 층의 표심이 있는 네. 데를 공략을 한 거고. 오세훈 후보는 신촌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젊은 층을 공략하는 집중 유세, 마지막 유세를 당 지도부까지 다 모이거든요. 그 집중 유세를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핵심 지역으로 꼽았다는 점도 이제 2030의 표심을 얻으려는 또 2030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라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2030을 공략하려는 양당의 그 구애가 굉장히 네. 집중됐던 것 같아요. 젊은 층에 대한 공약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젊은 층들이 좀 현 정부에 대해서 좀 실망한 젊은 층들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기대했는데 실망했다 이런 점들 많이 좀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오늘도 좀 다시 태어나겠다, 변화하겠다. 네네. 그동안에 좀 성급한 면이 있었다. 정책을 펴면서 이런 면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고 또 지지를 호소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마지막까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사실 양측의 선거운동이 좀 갈수록 과열되는 면도 있었고 네, 많이 과열됐죠. 또 이렇게 발언들이 세고 네. 또 두 분이 다 언변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네거티브 공방으로 변질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네. 이 선거에서 기억에 남는 건 생태탕, 뭐 페라가모, 뭐 빼빠지 이런 거밖에 없다. 뭐 이런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 물론 이게 1년짜리 남은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대놓고 뭔가를 또 너무 많이 내놓기도 좀 네. 애매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인데 그런 공약보다는 약간 그런 단어들만 남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거전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약을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너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선거전으로 약간 변질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거짓말 공방을 서로 주고받다가 남은 건 생태탕만 남았다. 이런 약간 자조 섞인 표현도 있고요. 내곡동, 거짓말, 페라가모, 생태탕 이런 단어들만 이제 그쵸. 귀에 이제 익숙하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변에는 뭐 내곡동이 어딘지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내곡동이 어딘지 알게 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후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았다 이런 좀 그쵸.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어떤 그래서 기사에는 후보 이름보다 생태탕이 먼저 그 순위에 올라왔다고 그런 맞아요.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양 후보가 토론회에서 서로 면전에 대고 서로 거짓말 후보라고 서로 비난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네네. 역시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시장이 그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하시는 지금까지 것이네요.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니까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약간 희화화된 면도 있죠. 뭐 어린애들 말싸움 같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본질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또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된 뒤에 내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를 했느냐,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권력을 썼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의혹의 본질이 있는데 그 말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오세훈 후보가 본인 가족의 땅을 셀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이용했느냐 이게 본질인데 사실 이게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네. 이 사안을 두고 그래서 뭐 오세훈 후보도 대질신문을 하자 뭐 어제 그런 얘기도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안을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뭐 생태탕, 뭐 거짓말, 뭐 페라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지나가고 이제 본질을 수사에서 이제 밝혀지면 될 텐데 이 수사가 또 이렇게 길어지면서 좀 시끄러워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이 수사에도 상당히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변호사 출신답게 네. 약간 여지를 계속 이렇게 바꿔가는 게 좀 보이긴 했어요. 잘 사실. 빠져나가죠. 잘 빠져나가는 네. 게 보여서 뭔가 이거는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억 네. 앞에 겸손하겠다는 그렇죠. 건 명언으로 남았죠. 그러게요.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이게 바로 변호사 출신의 언변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삐까번쩍님은 오늘 저녁 메뉴를 생태탕으로 고르셨다고 계속 들으니까 땡기신다고. 네. 역시나 이분들도 생태탕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야, 이번 선거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1년도 안 남은 이제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정기 개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여당에서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실 분은 이낙연 전 대표죠. 네. 이분이 대표로 계시면서 당원 당규를 고쳐가면서 후보를 결국엔 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지금은 선대위원장으로 이끌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대선으로 가는 그 과정의 계획으로 있었는데 승리를 한다면 막판에 역전승을 거둬서 승리를 한다면 이분의 지지도가 상당히 이제 입지가 드라마틱하게 네. 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조금 뒤졌던 지지율이 만회가 될 게 분명히 보이고요. 여론조사 추이대로 간다면 이분의 그 계획이 차질을 크게 빚겠죠. 그리고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의원들 그 세력도 힘을 빠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새로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네네. 당내 흔히 말하는 계파 간의 그런 갈등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뭐 전대보다도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작년 총선 때 이제 그런 총선 우려도 끝나고 있어요. 이제 네. 야권처럼 그런 식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여름 지나면 여든 야든 대권 후보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권 후보가 뽑히면 어차피 대권 후보가 당대표 역할처럼 간판이 되기 때문에 그 한 6, 7개월, 한 길게는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을 보면요. 이겨도 저도 주목받는 분은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분인데 전 검찰총장. 네, 전 검찰총장 두 분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선거 끝나면 나는 미련 없이 가겠다 하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8일 그 모레 오전에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어디로 간대요? 코로나인데? 제일 먼 곳으로 간다고 해서 어디 제주도로. 제일 멀긴 하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제주도로 가신다고 하고 일주일간 사모님이랑 부인과
휴가 겸해서 여행을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간 쉬면서 돌아올 것인가. 일주일이라는 게 기간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애매하네요. 네. 네. 누군가는 제주도로 찾아갈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구애를 할 수도 있는 기간이고 네. 또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 구상을 하는 게 아니냐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 돌아오시라고 누군가는 제주도를 찾아갈 거다라는 구애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만약 이분이 당으로 안 돌아온다면 결국엔 대선에서 이번에도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의원우님이 본질을 따지는 건 언론이 길을 제시했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하고 심층 취재하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하님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수준을 알아보는 선거다. 뭐 선거는 선거와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모든 국민의 권리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실 뭐 아까도 대선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가장 뭐 본의 아니게 의도됐든 안 됐든 주목받을 네. 인사 중에 한 명은 바로 윤석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에도 사실상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좀 보였잖아요. 네. 사전 투표하러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분이 지금은 지지율 1위라는 어떤 구름 위에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도 본인이 뭐 자이든 사이든 알렸고 그래서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또 사전 투표소에 몰렸잖아요. 그렇죠. 조수석 문을 본인이 열고 나와서 이렇게 나이 드신 아버지를 부축해서 흐트러진 머리로 부축하면서 투표소까지 모시고 갔잖아요. 네. 부축을 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의 모습. 상당히 정교하고 근데 또 이분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어요. 또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뭔가 PD가 있다면 PD가 뭐 드라마를 찍은 것처럼 한 장면처럼 마치 연출된 장면 같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간 거예요, 기자들은 근데? 저도 그래서 왜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왜 예고를 했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예고를 한 게 아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해준 건데 니들이 오지 않았냐? 약간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뭐 공직선거법상 낼 수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호련히 사라지면서 아버지에게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아들의 모습으로 휴머니즘을 연출하고 마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연출했단 말이죠. 그날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전문 감각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 감각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한 장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정교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할 건 군사 독재 정권 이후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을 반드시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선출직을 경험하지 않고 대통령 네. 되기가 어렵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 대권을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뭐 고건, 반기문 이런 분들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검증이 혹독하고 선거라는 걸 치러야 그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그쵸.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또 사실 선거라는 게 뭐 그냥 사람들의 마음과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직과 그 조직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표상으로는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긴 해요. 이게. 지금 대선이 11개월 남았잖아요. 네, 1년도 안 남았죠. 정치권에서는 대권에는 레드카펫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도 그 지지율 1위인 사람을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옹립해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레드카펫은 금방 접힙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은 지지율 1위지만 시간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또 국회의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건 이분의 또 큰 약점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기문 전 총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의 판세를 또 보면 제3정당으로는 큰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게 또 드러났어요. 네. 뭐 돈도 그렇고 세력도 그렇고 그렇죠.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가 다가오면 이게 양쪽 극단에 있던 두 정당의 공약과 그 프레임이 점점 가운데로 오거든요. 뭐 왼쪽에 있던 정당이 갑자기 안보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네. 오른쪽에 있던 정당이 복지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점점 가운데로 수렴이 돼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던 제3정당은 지대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 판세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대선 치르려면 수백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거대 정당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반기문 전 총장이 4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뉴욕에서 돌아와서 그동안 나를 와달라고 했던 정치 세력이 와서 많은 걸 준비해 놓을 줄 알았는데 근데 개인 돈을 써가면서 그렇다고 이분이 자유한국당을 당시에 입당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 몸을 담지 않고는 또 작은 정당으로서는 이 큰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대선은. 외곽에서 치를 수 없다는 건 사실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뭐 이미 전철을 다 밟았었죠. 이미 10년간 지금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제3정당으로는 대한민국 정치 세력에선 쉽지 않다. 근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또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정통 지지층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당원들한테는 그 반감이 누그러져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뭐 보수를 향해서 뭐 흔히 말하는 칼춤을 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리기도 사실상 시간적으로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미 잠룡들이라고 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이번에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곧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거로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정권 교체 얘기를 하고 본인이 신발끈을 매겠다고 하면서 대권 도전을 간접적으로 계속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하고 여의도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붙어서 이분들 내공을 이길 수 있느냐. 진검승부를 펼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좀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엔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SOS를 칠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 별의 시간을 가져오려면 날 좀 도와달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국회 경험도 없고 여의도 경험도 없고 난 세력도 없는데 난 지금 어느 정당에 가야 되느냐 등등부터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분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이번 선거 이후로 선거는 이기지만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야권 통합으로 선거 결과를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거는 사실 크게 오래 지나지 않아도 드러날 걸로 보여요. 야권 국민의힘에서 향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는 국민의힘의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 같고요. 네. 여권에서도 좀 고민이 깊겠네요. 사실 흥행거리나 이런 게 좀 여기는 좀 빅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여권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도 당권을 앞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력 간의 다툼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아마 싸우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선거에서 또 약간 증명된 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흥행에 성공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정치는 원샷인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서로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그 잡음을 끌고 가면서 계속 이슈를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정책 선거로 일관하겠다고 했던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린 측면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랑 양강 체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흥행거리를 여권에 찾아야 된다. 그 흥행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흥행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기획력, 여권, 또 민주당에 꼭 필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치현안 정치팀 이기주 기자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역시 제 주장이지만 중책을 맡은 게 우리 MBC 내에서도 참 정확한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을 중책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중책을 분명 하실 것 같아요. 중책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선거 방송에서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거 방송의 또 다른 중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이승표님은 컷을 외치시다가 지금 목이 막혀셔가지고 컥컥컥을 외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아니 이기주 기자가 나오기 네네. 전에 선거 방송도 있고 분량을 걱정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뭐 되게 짧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거의 뭐 퓨치스 산책 잡아 먹을 뻔했어요. 그 전망 부분을 굉장히 또 심도 있게 준비해 그러니까요. 오셨는데. 예. 네네. 아무튼 뭐 만나 틀리나 봐야죠 뭐. 네,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같이 열어봅시다. 네. 아, 참 그리고 좀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왔는데 제주도에서 네. 그 버스랑 화물차가 사중 충돌을 해가지고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네요. 지금. 네네네. 네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저희 본방에서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네. 그 내일 저희 6시 반부터 토론까지 합치면 1시 반 정도까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쭉 라이브를 할 텐데요. 네. 뭐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또 오늘 리허설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시죠? 아니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자랑을 해주죠. 우리 이 MBC 네. 유튜브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선거 방송의 강점, 다른 타 방송국과 좀 차별점.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성지영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성지영. 와,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몰랐네요. 와. 근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그대로 네. 계속 100분 토론 전까지 앉아 계실 거거든요.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더우세요? 네, 덥네요. 네. 빨리 첫 번째 소식으로 네. 넘어가죠. 네, 가뜩이나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자, 인천 어린이집 그 확진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치킨집에서 시작된. 그렇죠. 추가 감염자가 15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4살, 5살 원생도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정교회발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수정교회가 전국 13개 정도 이렇게 지회가 있대요. 네네. 지회가 있는데 이제 치유 집회라고 그래서 각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16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지역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숙식을 뭐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북한이 오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했어요. 네. 네. 한성님, 이선영 아나운서 나와요. 네. 좀 큐시트 산책에 집중해 주시죠. 저희는 성지영 기자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물어보셔서 네네. 궁금하시니까. 이선영 아나운서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내일도 네. 이런 소통은 계속됩니다. 역시 성지영. 저희는 뭐 내일 빨리 그 저희 이제 개표 상황 전해드리면서 뭐 대단한 깊이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는 아시잖아요. 뭐 네. 색다르게 네. 사실 그 선거 방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모든 선거 그 사실 이제 방송사의 역량을 총동원 해서 하는 게 선거 방송인데 저희는 뭐 저희 역량의 한 반 정도 동원해서 이제 경쾌하게 내일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콩물 좀 먹다가 그렇죠. 저는 이거 소식 듣고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참가하게 돼서 선언. 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유인데 네네. 이게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는 좀 악재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같은 논의도 좀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2032년에 그 서울과 평양 공동 개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또 이걸 보고 다른 나라들도 또 불참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일본은 스가 총리가 일본에 대한 위협이다, 난폭한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예의 일본을 상대로 이제 북한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전범국 일본은 남을 걸고 들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예,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건데 그 쓰레기집에 남매를 방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당시에 이제 벌레가 들끓는 집에 13살짜리 오빠랑 6살짜리 딸이 이제 방치가 됐던 건데 네네. 그 40대 엄마한테 징역 2년이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외지에서 일을 하면서 일주일 여러 집을 비워뒀다고 그래요. 그 오빠가 이제 애 챙기고 그랬는데 발견될 당시에 그 6살 딸 같은 경우는 영양이 좀 실종돼서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근데 사실 오빠라고 해도 오빠도 나이가 너무 어린 거잖아요. 동생 챙기기도 그렇죠. 버겁고. 오빠는 나이가 어리고 근데 이제 이부 뭐 사실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는 물론 엄마가 방치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네. 그 스타 땡땡. 땡땡 네. 땡땡벅스. 네. 그래서 이제 별다방. 네. 샐러드를 어떤 분이 사가지고 네. 집에서 먹었는데 오, 저 많이 먹는 건데 이거. 거기서 진해가 나왔대요. 살아있는 진해요? 진해가. 벌레 그 네, 벌레가 나왔는데 그 다리 많은 거요? 이럴 수가. 다리 많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매장 본사에도 연락을 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장 밖에서 드신 거기 때문에 회사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사가서 먹으면 밖에서 먹었다고 그렇죠. 책임이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네. 이분이 뭐 이렇게 제보를 하셨는데 그 본사 측 입장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지언정 샐러드에서 진해가 나오면 안 되겠죠. 와. 네. 보신 당사자분의 기분은 참 정말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벽에 역주행 사고가 있었어요. 전남 아. 곡성에서. 근데 이게 이제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역주행을 했는데 뭐 착각을 하셨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유턴을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유턴을 해가지고 역주행을 좀 하다가 이제 사고 났는데 뭐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던 걸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네네. 자, 두 개는 이제 저희가 자막만 내보낼게요. 네. 8초 남았으니까. 자, 포스코 관련해서 저희 경제팀에서 네. 미얀마 군부에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정황들에 대한 기사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법인세를 다 같이 올리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어요. 과연 어떤 속내인지 저희가 한번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끝났네요. 어우,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리데스크는 내일 특집 방송으로 6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쭉 유튜브에서 저희 선거 방송 또 TV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와보세요. 굉장히 좀 듣도 보도 못한 콘텐츠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내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